오늘의 주제는 중력파. 일단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19세기 물리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전자기가 완성이 된 거였고요.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맥스웰 방정식이 완성이 되고, 맥스웰 방정식 안에는 전자기파의 아이디어가 들어있었고, 이게 실험적으로도 검증이 됐고요. 근데 우리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구축하는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맥스웰 방정식이랑 닮은 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에 전자기파가 들어있었다면 아인슈타인 방정식에도 중력파라는 게 들어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답은 그렇다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두 방정식의 유사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없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비선형이라는 건데, 비선형 방정식을 아주 일반적으로 잘 다루는 방법은 딱히 없지만 처음 시작할 때 취할 수 있는 실용적인 태도 하나는 메트릭 텐서의 플럭추에이션이 충분히 작다고 가정을 하고, 작으면 선형근사를 쓸 수 있다는 굉장히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따라서 계산을 좀 쉽게 해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eak field approximation이라는 걸 쓸 텐데요. 우리의 스페이스 타임이 플랫 스페이스 타임에서 살짝만 벗어나 있다. GAB라는 메트릭 텐서 성분을 플랫 스페이스에서의 에타 AB 더하기 스몰 플럭추에이션 HAB라고 씁니다. 여기 작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저 HAB의 모든 성분들이 다 절대값이 1보다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형근사 범위 안에서 저 HAB를 특수상대론에서의 텐서처럼 취급을 하겠다는 게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갈 작전입니다. 이 작전 하에서 간단하게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G에다가 위첨자 AB를 쓰면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메트릭 텐서의 역행렬에 해당되는 성분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약속처럼 쓰고 있는데, 메트릭 텐서가 에타 플러스 H식으로 써지면 이 메트릭의 인버스는 에타 마이너스 H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H는 그 자체가 저 위에서 정의한 H의 인버스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특수상대론 하는 것처럼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상대론에 걸맞게 플랫 메트릭 에타 가지고 인덱스를 올리고 내리고 해서 만든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타 플러스 H랑 에타 마이너스 H를 서로 곱하면 리니어 오더에서는 캔슬돼서 없어지고요. 쿼드래틱 오더 이상은 뭐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시종일관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을 쓴다고 하면 쿼드래틱 텀 이상은 항상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이 선형근사 범위 안에서 커넥션 코에피션트나 커버처 텐서의 컴포넌트나 등등을 쫙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커넥션 컴포넌트 먼저 보면 레비스 비터 커넥션의 일반적인 포뮬라를 가져다 쓰고요. 메트릭의 미분 걸린 텀들을 보면 에타 플러스 H에서 에타는 상수니까 미분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다 0이죠. 그 말은 이 괄호 안에 든 메트릭의 미분 컴포넌트들은 H에 대해서 리니어 오더부터 출발을 해요. 상수 텀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커넥션 코에피션트의 H 리니어 텀만 유지를 하고 싶다면 이 괄호 밖에 있는 매트릭에서는 H 리니어 텀도 필요 없고 그냥 상수 텀만 가져다 써도 괄호 안에 있는 텀들 때문에 자동으로 H 리니어 텀만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되죠. 비슷한 방식으로 커버처 컴포넌트들을 계산을 하면 전에 커버처 아이덴티티를 컴포넌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증명을 했을 때 썼던 트릭을 가져다 쓸 수 있는데, 위만 커버처 텐서 성분에 이 대문자 감마 로어 인덱스 버전한 거 미분한 텀들이 있고, 그 이외에 대문자 감마들의 제곱에 비례하는 텀들이 더 일반적으로는 붙는데, 이미 감마가 H에 대해서 리니어 오더기 때문에 감마 제곱들은 다 쿼드래틱 이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프락시메이션 범위 안에서는 그런 텀들은 싹 다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텀들이 남느냐? 저 대문자 감마 포뮬라 바로 위에서 계산했던 거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고요. 그래서 뭐 첨자 순서 바꾸고 더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요 전체적으로 미분 걸리는 C랑 D는 서로 입장이 바뀐 게 서로 빼져서 엔티시메트릭한 컨비네이션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일부 텀 캔슬되는 거 캔슬하고 나서 나머지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기 전에 약간 노테이션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네모반 듯한 박스 모양의 심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적어도 오늘 우리 논의의 범위 안에서는 그냥 특수상대론에서 웨이브 이퀘이션에 들어오는 미분 오퍼레이터예요. 달랑보시안이라고 부르는데 3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라플라시안의 4차원 일반화이고요. 또 하나 노테이션은 저 H라는 특수상대론에서 텐서처럼 취급하는 양의 트레이스에 취한 거를 아무 인덱스 없이 그냥 H의 스칼라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노테이션을 활용하면 저 리만 커버처 텐서에서 시작해서 일부 인덱스를 컨트랙트해서 리치 텐서와 리치 스칼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역시 리만 커버처 텐서가 이미 H에 대해서 리니어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컨트랙트해서 더 인덱스 개수가 적은 물체들을 만들어낼 때 컨트랙트 하는데 들어오는 매트릭은 그냥 플랫 매트릭만 쓰는 거예요. 거기선 더 이상 H에 관한 퍼터베이션을 고려를 안 해줘도 됩니다. 각 텀마다 따로따로 열심히 컨트랙트해서 빈칸을 채워나가면 이렇게 적히고요. 스칼라 H에 미분 걸린 텀들도 있고 텐서 H에 달랑보션 액트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컨트랙트해서 리치 스칼라를 구하면 역시 미분 두 번이 H라는 텐서의 성분에 가해져서 결과적으로 스칼라를 이루는 콤비네이션들이 나오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아인슈타인 텐서는 리치 텐서 마이너스 2분의 1 매트릭 곱하기 리치 스칼라니까 리치 텐서에 등장하는 텀들 다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인덱스는 조금 바꿔치기를 했는데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리치 스칼라에서 오는 텀들이 또 있어서 텀들 개수가 좀 많아졌어요. 선형 근사를 쓴 덕분에 계산의 복잡도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인슈타인 텐서에 총 6개의 종류의 텀들이 들어오고 이걸 계속 끌고 다닐 생각을 하면 조금 번거롭다는 느낌이 들죠. 그 번거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계산 트릭들이 좀 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매트릭 퍼터베이션 HAB라고 불렀던 텐서의 트레이스 리버스드 버전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 건데요. 거의 절대다수의 교과서들이 채택하고 있는 계산 트릭인데 정의는 저 H바 AB라고 부르는 거는 HAB에서 2분의 1 에타 AB H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제목이 트레이스 리버스드가 된 이유는 요 새로 정의한 H바라는 거에 트레이스를 취하면 정의에 입각해서 계산을 하면 H의 트레이스 그냥 나오고요. 두 번째 텀에서는 이 에타의 트레이스는 우리가 4차원 시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4가 되고요. 그러면 다 계산을 마치면 우변에 마이너스 H가 나오죠. 그래서 H바랑 H는 서로 트레이스 값이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라고요. H바가 마이너스 H이기 때문에 처음 H바의 정의로 삼았던 이 관계식을 뒤집어도 형태가 거의 똑같이 적혀요. 다만 우변에는 H바와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 에타 AB H바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다르죠. 물론 H바랑 H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똑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정의를 도입하는 이유는 H바를 기준으로 아인슈타인 텐서를 적으면 텀의 개수가 조금 줄어들어요. 리치 스칼라 쪽에서 나왔던 에타 AB에 비례하는 텀을 이 H바의 데피니션이 사실상 흡수를 해서 텀의 개수가 6개에서 4개로 줄어듭니다.